소닉스는 RF 필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국내 유일 6인치 TF-SOI 파운드리 제조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3년 기술 특례로 상장했고 미국, 중국 등 20여 개 이상 통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 중입니다. 먼저 RF 필터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다양한 주파수 가운데 필요한 무선 신호만 통과시키는 필수 부품으로 성능에 따라 전달 가능한 데이터 속도, 발열 감소, 배터리 수명 등의 차이가 보입니다. 고주파가 사용되는 산업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부품으로 주파수 범위는 필터의 설계와 소재에 따라 결정되고 RF 필터는 통신 신뢰성과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필터로는 진동이 필터 표면을 따라 진행되는 소우 필터와 전체 소재에서 진행되는 보호 필터를 사용하고 두 필터는 일종의 음향 필터입니다. 소우 필터는 제조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고 저주파에 사용되고 보호 필터는 비용이 높고 고주파에 사용됩니다. 소닉스의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는 기존 소우 필터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얇은 필름으로 제작되어 소형화에 적합하고 우수한 방열성, 고주파에 적합하지만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TF-SOI 필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필터의 연간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걸 보면 시장은 고주파 필터의 니즈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호 필터 수준의 광대역 특성을 갖춘 필터가 개발되었고 TF 필터의 비용이 높다고 했지만 보호 필터에 비해서는 가격 우위에 있습니다. 공정의 복잡함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보호 필터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에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술을 소닉스가 가지고 있고 그 기술들 중 하나를 상표권으로 등록해 진입 장벽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인치 파운드리는 주로 저주파 중간 대역의 레거시로 사용 중이고 6인치 파운드리는 고성능 필터 칩을 제조합니다. 5G가 상용화되면서 스마트폰 한 대에 필터가 최대 80개까지 증가했고 필터 파운드리는 모듈화 제조 기술의 변경과 연관성이 있는데 모듈화는 공간 절약, 효율성,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모듈화는 필수가 됐습니다. 적어도 위성통신과 6G가 상용화된다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단품 제조도 하는데 차량, 기지국, 방산 등 특수 분야에 사용되고 소량 납품종으로 이익률이 높습니다. RF 필터 또한 미세 공정 기술이 중요해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4인치에 주력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6인치이긴 하나 노멀 소 필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다 아직 차세대 필터 제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현재까지는 소닉스가 유일합니다. RF 필터의 방막 두께는 주파수의 변화, 신호 손실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소어 필터 시장은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에 대응하고 있지 않았지만 자동차 또한 전자기기화가 되었고 신호 간섭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RF 필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항공우주 분야 등 첨단 산업에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23년 4인치, 6인치 고객사가 각 22곳, 11곳이었는데 24년 1분기에 24곳, 13곳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닉스의 고객사 중 다수의 중국 팹리스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 중인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중국이 자국 통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제 의견을 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콤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콤은
광증폭기, 광송수신기, 그리고 광섬유 레이저 및 센싱을 제작하고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광증폭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위로 내리면 네. 저희 채널에 보면 남쌤이 너무 설명을 잘 해두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없는 내용 위주로,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 위주로 그냥 공부한 걸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라이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SFP 그리고 EDFA 증폭기거든요. 네. 네, 이게 항상 나와요. 네, 자주 증폭기, 나오는데 네. 여기 특징을 보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고 소형이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공간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소비 전력이 낮다. 발열이 적다. 그리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추가 장비 없이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게 항상 기사에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오늘 좀 찾아봤어요. 네, 먼저 이 SFP가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스몰 폼팩터라는 뜻이거든요. 트랜시버의 규격이에요. 네, 트랜시버의 규격인데 트랜시버가 처음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광통신의 트랜시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컸었대요. 네, 광통신을 처음 시작할 때 커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불편하니까 더 작게 만들면 안 될까 해서 만든 규격이 이 SFP라고 해요. 네, 그런데 라이콤은 트랜시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 이 트랜시버 규격이랑 똑같은 크기로 만든 증폭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EDFA가 그 광섬유 증폭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라이콤이 지금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그 SFP EDFA는 트랜시버 모양으로 생긴 광 증폭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뭔가 장비가 장착이 필요 없게 되는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 증폭기는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별도의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트랜시버를 꼽는 곳인데 이 트랜시버 규격이랑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증폭기를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라이콤에서. 호환이 되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증폭기 네. 이제 제품군이거든요. PMP 시리즈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들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트랜시버 규격이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 제일 위에 있는 라인들은.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EDFA가 증폭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작은 거, 그리고 그 일본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그 광통신망에 사용하는 EDFA 증폭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센서형 증폭기는 이제 테슬라 하면 움직이는, 자율주행 하면 움직이는, 이게 이제 센서형 증폭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최근에, 그리고 작년 기사에 보면 6G 그리고 위성통신 할 때 라이콤이 그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 광 증폭기가 미국 테스트, 이제 미 업체 테스트를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광 위성통신이나 6G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려면은 약해진 신호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증폭기를 만드는 게 라이콤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증폭기를 별도의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트랜시버에 꽂아서 6G나 또는 다른 광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라이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거는 최근에 자율주행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테슬라에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다는 루미나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 검증을 하는 중이다라고 많이 뉴스에서 본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라는 광섬유 레이저 모듈이 있고요. 이제 잘 작대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낮고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활용 범위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다나 또는 거리 측정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그
550 나노미터라고 있나요? 요거는 네네. 이제 인간에게 무해한 파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